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김예나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김예나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젊은 세대의 일상이네요. 정말 AI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AI는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특별히 MZ세대는 이 기술을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편리만을 위해서 AI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창작, 퍼스널라이징이 AI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고도 합니다. 제가 MZ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왜 AI 기술이 MZ세대에게 인기가 있는지, 또 MZ가 사랑하는 AI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MZ의 AI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MZ의 AI라니까 정말 더 궁금해지는데 이 MZ에게 AI는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뭐 편리만은 아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네, MZ세대에게 AI는 단순히 편리만을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네.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아나운서님께 질문 한 가지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혹시 MZ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시나요? MZ 뭐 젊은 사람들? 요즘 애들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나요? 네네, 다 맞는 말입니다. 네. 요즘 애들 젊은 층, 또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많이 합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을 접해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MZ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사용했다 보니까 그 전 세대에 비해서 디지털 기기와 문화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최신 기술을 그 어떤 세대보다 거부감 없이 그리고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고요. 네. 그렇게 MZ세대의 일상에 스며든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저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야 되기도 하고 또 먹어야 되기도 하니까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필요할 때 언제든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정말 MZ세대가 좋아할 만한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설명으로만 들으니까 저는 뭐 시리 아니면 빅스비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데 좀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단한 작업과 명령을 수행하는 시리와 빅스비 같은 AI도 있지만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술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또 다른 서비스를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떤 겁니까? 네,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대화, 이야기,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명령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모방하여 예술과 음악 같은 창작의 영역에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한 것 중에 요즘 MZ세대에게 가장 핫한 것이 바로 챗 GP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청정수에서도 얘기를 다뤘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벌써 실제로 대학에서 이 챗 GPT가 많이들 쓰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이런 생성형 AI인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서 궁금한 거를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저도 이 챗 GPT 사용한 적이 당연히 있고요. 제가 듣는 수업에서 고전 연극을 배우는 수업이 있는데 인터넷 논문이나 대본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길기도 하고 또 옛날 말이다 보니까 이해하기 힘들어서 정말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챗 GPT한테 뭐 어떤 연극 줄거리 요약해줘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몇 초 안에 한눈에 보기 쉽게 딱 정리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도 코딩 과제를 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챗 GPT를 썼는데 일반 검색 포털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더 쉽고 빠르게 뭐 이런 과제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저 같아도 한번 써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또 교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쓰게 허용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아나운서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바로 대학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서울경제에 따르면 경희대 커뮤니티 사이트의 한 재학생이 챗GPT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사회진출지원센터에 제출했더니 되게 잘 썼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대학가에서 챗GPT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뚜렷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교수님께서 좀 자제해달라 이런 부분에서는 창작을 요하는 과제니까 너희가 직접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시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다 이런 방안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제 생각보다 AI가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뭐 방금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런 챗 GPT의 문제점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있습니다. 쉽게 얻는 거에는 장점만 있진 않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예. 출처가 불분명하니까 내가 얻은 정보가 항상 맞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챗 GPT로 정보를 얻었다고 해도 그 정보를 바로 신뢰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챗 GPT를 통해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정보가 항상 맞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점 참 유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MZ가 사랑하는 이 또 다른 AI 기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가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기술은 바로 생성형 AI로 만든 프로필 사진입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프로필. 이것도 주변에서 참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본인 프로필 사진으로도 해놓고 뭐 SNS에 올리기도 하고 닮은 듯 닮지 않은 그런 사진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사진을 몇 장 보내주면 그 모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필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이 기술은 6,000원만 지불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10장에서 20장 정도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다양한 컨셉의 증명사진 30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잘 나온 혹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이 AI에게 보내기만 하면 바로 빠르게 프로필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게 돈을 주고 하는지 몰랐어요. 네네. 무료로 만들어주는 줄 알았고 30장이나 준다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를 주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어쨌든 돈을 내고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소비를 하는 건데 MZ세대에게 이런 소비 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친구들 올리는 거 보니까 내 모습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다. 이러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닮게 나오면 이거 진짜 닮게 나왔네. 신기하고 재밌다 하면서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자신을 위한 소비에 돈을 아끼지 않는 MZ의 소비 트렌드가 이에 또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올리는 걸 보니까 나도 해볼까라는 궁금증이 또 생기기도 하던데 이렇게 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소비를 아까워하지 않는 게 이야기해준 것처럼 MZ의 소비 트렌드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 트렌드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미코노미라고도 하는데요. 네. 미코노미는 이제 미와 이코노미를 합쳐서 만든 것으로 젊은 세대가 요즘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소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소비, 자신의 행복을 위한 소비에 아끼지 않는 그런 트렌드가 이제 MZ의 소비 트렌드인데 이 용어 나중에 알아두면 마케팅이나 브랜딩 쪽에서 일할 때 유용할 것 같아서 저도 기억해 두려고요. 네, 미코노미. 네. 근데 이 기술은 사실은 뭐 사진이 나와 닮은 듯 닮지 않은 나이긴 하지만 누구에게 피해를 줄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어요? 네,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기술을 가지고 실제 신분증 사진으로 대체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오고 나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사진이 실제로 제가 사진관에 찍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AI에게 주는 사진도 내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선별해서 보낸 거기도 하고요. 근데 AI가 프로필 사진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주다 보니까 만족도가 너무 높은 나머지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에 사용하고 싶다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저는 이 신분증 사진은 이제 무조건 카메라로 딱 찍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사용 방법이네요. 그렇죠. AI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만 지켜보고 있을 순 없겠죠. 네. 각 지자체는 이 기술로 인해 나오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과 관련해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사진 등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네. 지자체 관계자는 실물과 사진이 다를 경우 실물 대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실물이 사진과 70% 이상 유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술이 사진만 주면 새로운 프로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프로필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진이 충분하게 있다면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른 결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정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잘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한동대학교 김예나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